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 유형은요, 화살표 안에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화살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 유형에서 화살표 안에 숫자를 치워넣는 것이 문제 해결이다. 자, 그러면요, 화살표 안에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네모칸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전체에서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하나 있죠? 요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지금 요 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전체 화살표 중에서 요 네모칸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2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살표 안에 숫자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임의로 한번 요 화살표 안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적어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모칸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가 전체에서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전략적으로 대각선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서 확인하는 것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줄에는 여기 하나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서는 네모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 가로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할 숫자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들이요, 어떤 수학적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만약에 아래 그림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의 수만큼 화살표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라고 문제를 읽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수학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문제를 읽다가 필요한 단어를 빼버리고 생각한다든지 또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풀이에 실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유형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집중력도 집중력이지만 이 문제는 전체 이미지를 전체 화살표를 시각화시킨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 화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모두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주는 훈련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읽는 실수, 계산을 하는 실수 등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요, 점선을 따라 가지고 선을 그려주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요, 출발점은 어디든지 가능하다. 문제를 시작할 때 내가 어디에서든지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처음 출발선에서 선을 점선을 따라서 그려 나가다가 반드시 도착하는 점은 처음 시작한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이 이동을 하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선을 이동시킬 때 선을 이제 이렇게 그려 나가다가 선과 선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만나도 안 된다. 그래서 출발점은 어느 곳이나 가능하고요. 점선을 따라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점이 도착점이 돼야 되고 선과 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한번 임의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숫자 2라고 적혀 있네요. 자, 숫자가 이렇게 2라고 적혀 있으면요. 이 2가 있는 네모칸 변의 개수가 4개죠. 그러면 나를 지날 때는 이 4개의 변 중에서 2개의 변을 지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네모칸의 변을 몇 개를 지나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요. 왼쪽도 가능하고 위로 가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지나고 2개 지나고 됐죠.
그러면 숫자 2가 나타내는 변 2개를 만족한 겁니다. 자, 3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와 같이 가주게 되면 3개의 변을 지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이렇게 진행을 임의로 한번 제가 마음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2를 맞춰준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겠죠. 이쪽에서 이 위쪽 방향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2칸을 가져야 될지 이때부터는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추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에 맞게 정보를 조작해야 되는데 추론하면서 정보를 조작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항은요, 한글 퍼즐에 관한 문항이죠. 요즘 이제 수학 자체가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학 문제 자체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한글 단어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수학 이 다른 문제 속에 한글 퍼즐 문제를 넣어 놓은 이유가 아이들의 단어 실력을 향상시키자. 그래야만 문제를 풀이하는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글 단어 실력이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네. 얼굴에 끼는 거뭇한 얼룩점. 기미가 되나요? 자, 그리고 세로 열쇠. 소리 없이 빈 것이 웃음. 그러면 미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차. 네, 소방차.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재밌게 아이들하고 한글 퀴즈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요, 지금 보기에 봐보면 1이라는 숫자에 노란색, 9라는 숫자에 노란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기의 문항은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모두 다 사용해서 칸을 채워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풀이가 이쪽 화살표 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1에서 9까지 숫자가 다 채워져 있죠. 자, 1에서 9까지 숫자를 한 번씩 적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작위로 적는 것이 아니고 1에서 출발했을 때 선을 연결해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숫자를 건너뛰면 안 되고요. 연속된 수로 연결돼 줘야 되는데요. 3에서는 반드시 4로 연결돼야 되고요. 4에서는 5로 연결되고 5에서는 6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7, 7 다음에 8, 8 다음에 9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 규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숫자와 숫자를 연결할 때 자, 여기가 이제 4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5가 되면요. 지금은 4에서 5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13이라는 숫자를 지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지나게 되면 조건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에서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1에서 2로 연결하고요. 이제 3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2에서 다른 숫자를 지나지 않고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되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를 3위로 가정한다면 이와 같이 내려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4가 있어야 할 위치는 여기가 돼야 되는데요. 이미 여기에 4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4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13을 지나게 되니까 조건에 맞지 않다. 따라서 3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3의 위치를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고요. 4를 지나가고 5를 여기다 둘까요? 그러면 5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6이 있어야 할 위치는 빈칸에 여기를 6으로 줘봤을 때 5에서 6을 지나가고 7이 되고 8이 되고 그러면 9의 위치를 여기다 줄까요? 9가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고 이쪽으로 12가 되면 13이 되고 여기가 14가 되고 이렇게 돌아와서 15가 되고 도착 지점 16을 만족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숫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정교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유창성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항의 연습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유형은요, 가로줄과 세로줄에 각각 1에서 5까지 숫자를 채워주는 문제예요. 2, 3, 4, 5, 1. 그래서 1, 2, 3, 4, 5가 하나의 줄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겠죠. 1, 3, 1, 4, 5. 아하, 그런데요, 이 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로줄에서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요, 대각선은요, 같은 숫자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로줄과 세로줄에 1에서 5까지 중복되지 않게 숫자를 넣어주는 문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색깔되어져 있는 칸에 보면 숫자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나타내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요. 이쪽 숫자가 있는 이쪽 방향에서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쪽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건물의 수는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라는 숫자를 넣는데 이걸 건물의 높이로 보면 1층 건물, 2층 건물, 3층 건물, 4층 건물, 5층 건물이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의 건물만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5층 건물을 만들게 되면요. 나머지 비어있는 칸에는 5층보다는 작은 층수의 건물들이 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2가 오고 4가 오고 3이 오고 1이 온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방향에서 바라보면 5층 건물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층이 가장 높은 층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은 5층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뒤쪽에 2층 건물, 뒤쪽에 3층 건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 보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4개의 건물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5층이 오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의로 그러면 1층이 있고요. 2층, 그러면 1층 다음에 2층이 보이겠죠. 그림으로 보면 1층, 그 다음 2층.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건물도 보이고 이 건물도 보이겠네요. 그리고 4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3이 온다. 그러면 3층 이렇게 해서 이 방향에서 봤을 때 건물 3개가 모두 다 보이죠. 그 뒤에 5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건물은 모두 다 동그라미 된 4개의 건물은 보이고 뒤에 4층이 오더라도 5층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쪽 방향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와 같이 화살표가 보는 방향에서 보이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을 해결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빌딩의 층수가 몇 층 뒤에는 몇 층이 보이고 몇 층 뒤에는 몇 층이 보이지 않는지 스스로 추론해 나가면서 공간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